안녕하십니까.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문제집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좀 크죠. 천재교육 출판사의 해법문학 고전시가입니다. 예, 해법문학 현대시도 있고 고전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고전산문, 현대산문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해법문학 고전시가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하나씩 공부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이 책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러면 겨울방학부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전 3월 초 입학 전까지 얼추 조선시대 후기까지 끝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고전시가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시대별로 쭉 순서대로 작품을 실어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해설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도 아주 재미있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설지 읽어가면서 왜 이게 답인지 충분히 공부해 볼 수도 있고요. 꼭 그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고전 시가를 감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한다는 게, 시를 공부한다는 게 꼭 문제를 풀고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 도움이 되고 그런 어떤 목적성을 떠나서 진짜 수천 년 전에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의 감성을 공부해보고 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러한 어떤 포인트만 있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작품 찾아보기 있고요. 고전시가 핵심 노트라 그래서 고전시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대 가요,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그리고 한시, 시조, 조선 전기시조, 가사, 민요까지 아주 꼼꼼하게 무엇을 민요라고 하고 무엇을 가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경기체가는 뭔지에 대한 예시 작품 설명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에서 고조선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작품 분량을 보면 확실히 조선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고려시대 작품 좋아해요. 뭐 가실이라든지 관동별곡이라든지 그런 경기체가 작품 좋아하고요. 쌍화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런 작품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놀래요. 어우, 선생님, 요즘 노래 가사보다 훨씬 난데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려가요의 특유의 그 후렴구 있잖아요. 아우 다롱들이 뭐 이런 식의 후렴구가 굉장히 재미있고, 상고시대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공무도화가라든지 구지가, 황조가, 해가, 정읍사, 그 다음에 이제 향가, 서동요, 모죽질환가, 이런 창기파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작품별 시대별로 나와 있고요. 고려시대 작품에도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한시. 네, 한시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정,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마음 뭐 이렇게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이제 악장, 언해,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조, 가사, 예, 상충곡, 뭐 만분가, 관동별곡, 그다음에 한시. 조선 후기에 이제 시조에 나와 있고요. 가사, 민요, 한시 쫙 거의 많은 작품들이, 대부분의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은데요. 덧붙이는 작품으로 이렇게 또 필요한 작품 많이 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이 나오네요. 추야우중.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최치원의 작품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최치원 뭐 12살에 당나라로 가서 빈곤과 시험에 합격하고 토황소 경문을 써서 그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 그러면서 당나라에서도 인정은 받지만 그래도 신라인이라는 어떤 약간의 차별, 이런 거에 때문에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리지만 역시 육두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서 결국은 가야산에 운둔하면서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소문에는 신선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그 채치원. 채치원의 실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정말 마음이 절절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쓰셨을지. 추야 우중, 가을밤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 맞습니다.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어 읊고 있건만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창밖엔 깊은 밤비 내리는데
등불 앞에선 만리 밖으로 마음 향하네. 예, 이렇게 아이들하고 역사책에서 봤던 이런 정말 실제 작품을 보면서 리얼하게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썼을까. 그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독함이 뭔가 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1학년 겨울방학 그렇게 해서 2학년, 3학년 얼추 약 2년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나씩 작품을 시대순으로 쭉 읊어가면서 부담 없이 아, 옛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읊었구나. 이건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고전을 많이 공부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전이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국어 중에서도 어려워요 하는 파트 중에 고전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중학생 때 한번 시대 순서대로 고전 시가를 쭉 한번 공부해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부한다기보다는 한번 접해보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지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문학적 재치와 그리고 감성 예, 충분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재교육에서 나온 해법 문화 요 시리즈는요. 고전시가, 현대시가, 고전산문, 현대산문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총 4권이 한 세트인데 이렇게 따로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전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요 문제집 형식 말고도 고전시가만 따로 책으로 이렇게 설명과 덧붙여서 나온 책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문제도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아주 기본적이고 응용이 가능한 문제여서 아, 이 고전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문제를 접해 볼 수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공무도화가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전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의 감성 한번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법 현대문학 고전시가 문제집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